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수사에 나선 경찰이 LH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변창훈 국토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서 LH 사장 재직 당시에 직원들의 투기를 막기 위해서 노력한 게 있었는지 집중 질의를 받았습니다.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수사 주체와 범인은 어찌 정리되고 있는지, 검찰이 과연 유기적으로 협력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박수현 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국민의힘 소속 김영우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국회에서 변창 국토부 장관 지금 출석해서 집중 질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오후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현재 그 LH 직원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정부는 강력한 수사 조사 의지를 지금 밝히고 있고요. 국수본이 전체적으로 이제 수사를 하고 거기에 더해서 금융위하고 국세청이 합류를 하는데 오늘 이제 압수수색도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검찰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국민의힘 입장은 아직까지도 검찰이 지금이라도 수사의 주체가 돼야 된다, 이걸 지금 요구하시는 겁니까?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이제 그 땅 투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투기입니다. 차명 거래도 있을 수 있고 또 미등기 전매 막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금융의 흐름, 자금의 흐름을 제대로 수사하려면은 수사 능력이 있어야 돼요.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거는 사실은 검찰이 제일 잘하죠. 근데 지금 이제 검찰을 완전히 지금 수사본부에서 뺐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그리고 이제 국세청이나 뭐 금융위원회나 이런 데는 다시 합쳐가지고 뭐 합동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라, 이렇게 정세균 총리가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은 검찰이 빠진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고 이미 굉장히 허술한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터진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어젠가요? 이제야 비로소 압수수색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진작했어야죠. 그리고 사실 제대로 된 수사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정말 온 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공분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본인이 LH 사장 재직 시절에 일어났었던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 변창흠 국토부 장관부터 자리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지금 국회에 와가지고 이런저런 답변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국토부가 지금 어떻게 그 진상조사를 하는 주체가 될 수 있겠어요? 본인들 국토부 산하 기관에서 일어났던 문제고 또 LH 사장을 했던 사람이 지금 국토부 장관을 하고 있는데 자체 진상조사가 되겠습니까? 진상이 밝혀질 수 있겠어요? 자, 6대 범죄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이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기 때문에 그동안 경험이 충분한 검찰이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지금 입장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개입을 해서 함께 협력 수사를 할 단계는 당연히 오게 됩니다. 네. 지금 6대 범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이제 조사와 수사를 하다 보면 당연히 공직자가 연관이 안 됐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 당연히 그런 어떤 부정부패 공직 이런 문제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 대상이 당연히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고 해결하느냐가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인데 여기에 검찰이 개입하지 않으면 경찰 가지고는 수사력이 약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확인되지 않은 그런 어떤 전제를 가지고 이 초기에 수사와 조사의 초기에 이렇게 하는 것은 정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70년 된 이 제도를 처음으로 국민의 인권 옹호를까지를 위한 제대로 된 형사사법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 검경 수사권을 합의하에 조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기둥을 흔들면 새로 바뀐 제도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경찰이 수사를 해서 검찰만큼 못한다고 누가 단정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이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여기에 왜 검찰이 하냐 안 하냐를 가지고 하는 것은 이런 정치적 요소를 가지고 하는 것은 국민의 바람인 본질을 마주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당연히 검찰의 수사력은 협력돼야 되고 검찰이 직접 또 수사를 해야 될 부분도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 검찰의 협력 부분이 추후에 검찰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작 단계부터 검찰이 들어와서 도와주는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상민 의원, 민주당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검찰이 수사팀에 합류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저희가 잠시 뒤에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진성준 의원 오늘 국회에서 지금
검사들이 이번 수사에 같이 참여해서 같이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 국회 다른 당 의원들도 검사를 수사본부에 파견하라 이런 형식도 제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제 대통령의 말씀도 그런 거였어요. 수사와 조사가 별개로 선으로 될 필요가 없다. 함께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수사의 과정에 검찰이 긴밀하고 아주 협력하고 협의해야 된다까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 대통령의 말씀이 그대로 반영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형태는 어떻게 됐든 간에 검찰이 그런 노하우와 이런 것들을 협력을 받을 필요, 검사를 파견받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런 식으로 그리고 또 검찰이 공직자의 비리가 드러나서 중대범죄 본인이 검찰이 직접 할 때가 있으면 또 하더라도 초기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겁니다. 누가 주도적으로 하느냐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점인데 지금 민주당 쪽 얘기는 검사들 충분히 참여할 수 있지만 협력자로서 들어와서 같이 하는 것은 괜찮다라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불가능합니까? 이거는 다른 일도 아니고 범법자에 대한 수사입니다. 네. 검찰이 와가지고 자원봉사해달라는 말밖에 안 돼요.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도 검찰의 유기적인 협조를 구한다 뭐 이랬는데 유기적인 협조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수사예요. 수사를 하는 것은 굉장히 긴박성이 요구되고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도적인 수사는 경찰 보고 하라고 그랬고 하지만은 검찰에게 유기적인 협력을 구한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다. 너무 정말 눈 가리고 아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죠. 이미 했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법안이 실행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통령도 불안한 거죠, 지금. 국무총리도 불안한 것이고 과연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까 말이죠. 그리고 이 LH 땅 투기 의혹은 너무나 큰 사건이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를 해서 국민께 이제 보고를 드려야 될 텐데 그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의심이 가니까 자꾸 검찰 보고 긴밀한 협력을 부탁한다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애당초 처음부터 검찰이 수사를 했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 힘 빼느라고 1년 내내 힘을 다 그냥 소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윤석열 총장이 검찰직에서 나온 이후에 지금 검찰이 굉장히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검찰에 대해서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쭉 여권에서 얘기해 왔잖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 LH 이 사건 놓고서 검찰 보고 유기적인 협조를 하라?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토부 장관이 물러나고 그다음에 진정성 있는 수사가 시작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 이름만 거창해요. 합동특별수사본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그다음에 뭐 LH공사 직원들, 국토부 직원들, 청와대 직원들 전수조사해라 이러는데 전수조사가 되겠습니까? 다 차명거래했는데 그러니까 너무나 이 사건을 지금도 안이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검찰 수사, 그러니까 수사에 대해서 ABC도 모르는 그런 접근을 지금도 하고 있다. 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고 그다음에 아까 속보 보니까 이 BH 청와대의 비서관급 이상에 대해서는 특별 조사한 결과를 11일 날 뭐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발표를 청와대가 한답니다. 정말 눈 가리고 아웅이죠. 전수조사가 제대로 됐을까요? 자, 우리 김영우 의원님을 비롯해서 야당에서 하시는 말씀은 저희가 잘 참고해서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말 이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고 국민한테 혼이 나는 겁니다. 선거를 통해서 또 정권을 내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지금 할 일은 그렇게 애타는 국민의 마음, 고통받는 국민의 마음을 어떻게 함께 손을 잡고 어루만져 줄 것인가이지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는 이 노력에 대해서 자꾸 야 너네 왜 이것도 못해 왜 이렇게 해라고 자꾸 말하는 것은 그 야당 뭐 공격해서 여당을 공격해서 선거에서 당연히 이들 어둑도 있겠지만 그것은 이 빈대 한 마리 잡자고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격이다. 여기서 말하는 초과삼간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 의미하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진상의 규명이라든가 국민께 도대체 어떤 조사 결과를 낼 것인가 이 전체적인 본질을 다 흐릴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김영우 의원께 이제 부탁을 드리지만 뭐 국토부 장관 해임 다 좋아요. 다 동의할 수 있는데 적어도 새로 바뀐 제도 하에서 이것을 실행을 하는 것이니까 제도를 실행해보고 또 제대로 안 된 게 있으면 저희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조사를 받아야 될 당사자가 조사단을 구성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이거는 정말 일반적인 정말 뭐 법을 모르고 수사가 어떤 건지를 제대로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라도 조사의 당사자들이 조사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합동 진상조사단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국토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국민들이 지금 분개하는 겁니다. 제대로 된 LH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 수사할, 조사할 의지가 있냐 말이죠.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가장 자신 있다고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하지만은 25번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습니다마는 부동산 가격만 올라갔고 거기다가 LH 공사들 또 지금은 이제 어느 자치단체장 뭐 공무원들까지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지금 매일매일 제기가 되고 있는데 과연 정말 부동산에 대해서 이런 의혹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와 또 여당이 진실을 밝힐 의향이 있는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근데 검경 수사권이 조정이 됐잖아요. 근데 조정이 된 상태에서 현재 이 수사 굉장히 그 전문성이 요한다고 판단해서 검찰이 주도적으로 한다면 이 다음번에 또 큰 이슈가 나면 그때도 또 검사들이 또 주도적으로 또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만 그렇게 해보자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검찰이 수사할 필요성 분명히 있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의 지금 자세입니다. 여당의 자세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사는 수사대로 제대로 해야 되지만은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공분하는 이유를 알고나 있는지 말이죠. LH공사 직원들이 땅 투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장이 지금 국토부 장관을 맡고 있는 변창흠 장관이고요.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있고 합동조사단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들어가 있고 이것을 어떻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자, 한번 듣고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짧게 우리 김영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국민께서 이렇게 화가 나 계신데 제가 좀 살짝 웃어서 죄송한데 왜 웃었냐면 제가 야당일 때, 야당 대변인일 때, 그때 여당 수석 대변인이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제가 브리핑하던 그 내용을 우리 김영우 의원님께서 지금 똑같이 하고 계셔서 제가 좀 웃었는데 사실 여야 입장이 이제 바뀐 것이죠. 이런 저희가 야당일 때도 지금의 야당이 주장하는 이런 내용을 똑같이 매뉴얼처럼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뭐라고 답변하셨었냐면 이것이 순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차분차분 그렇게 또박또박 가는 것이 진상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태도를 또 그 당시 여당일 때는 하셨고 저희가 지금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도 저희 여당 때는 부동산 정책만큼은 자신 있다 그러고 24번, 5번씩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부동산 정책 28번 발표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자, 주제를 바로 넘어가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에 협력을 당부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그 얘기한 게 검경 수사권 조정을 좀 더 완성도 있게 가자라는 뜻으로 얘기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얘기하면서 검찰의 신뢰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고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입법의 영역이지만 입법의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질서 있게 그리고 또 이미 이루어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 가면서 책임 있는 논의를 해나가길 당부합니다. 자, 지금 대통령이 검찰의 공정성에 대해서 신뢰가 나아지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 그 신뢰가 나아지지 않았다는 말이 그동안 주요 수사들에 있어서 검찰이 보여왔던 태도 이걸 말하는 건지 아니면 최근에 그 검찰 개혁 계속 검찰에서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이거를 말하는지 뭘 말하는 것으로 아마 보십니까? 전자일 확률이 많으십니다. 우리 국민들이 기억하세요. 술접대를 받았다고 하는 검사들에 대한 지금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는 이런 와중에도 여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검찰이 검찰 개혁을 스스로 할 의지가 없다라고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고 대통령 말씀에는 그런 것이 묻어 있지요. 그러나 검찰의 어떤 그 특수한 수사의 역량 이런 것들도 인정하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새롭게 조정된 수사권의 안착이라는 측면도 지금 말씀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될 방향도 말씀하셨는데 속도 조절 말씀하신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속도 조절이라는 것이 아전 인수인데 야당은
중대범죄수사청이나 나머지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기소권의 분리를 하지 말라고 대통령이 이야기했다라고 속도 조절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고, 여당은 그것이 아니라 하긴 하되 방향은 맞는데 기조정된 이 수사권의 제도에 흔들림이 없도록 안착을 잘 시켜가면서 그렇게 해라라고 하는 뜻인데, 야당이나 이제 보수 언론은 봐라, 대통령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서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저는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께 질문을 하나 하고 싶어요. 지금 이제 검찰의 공정성에 대해서 신뢰하기 어렵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 소환에 계속 지금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신뢰를 가장 떨어뜨리는 것이 지금 소위 여러 가지 중대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또 방해했다고 의구심이 들고 있는 이성윤 서울지검장이에요. 서울지검장도 검찰 소환에 지금 불응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바로잡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께서는 검찰 전체에 대한 어떤 공정성, 신뢰를 지적하시기 이전에 지금 검찰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다음에 지난 1, 2년 사이에 추미애 전 장관하고 또 지금은 이제 또 박범계 현 장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여러 가지 그 각을 세우면서 긴장 관계가 있을 때 대통령은 어떻게 처신하셨는지, 인사 책임자로서 말이죠. 그런 것이 저는 사실은 굉장히 오히려 불신과 갈등을 초래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최고의 책임을 져야 될 분은 바로 대통령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검찰의 뭐 공정성, 신뢰성을 말씀하시지만은 검찰 개혁이라고 여태까지 추진해 왔던 문정부의 검찰 개혁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검찰을 와해시키려고 하는,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만 있었지, 공수처 법안도 거의 강제로 통과시켜가지고 공수처 지금 발족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는 또 여권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겠다 해가지고 결국은 눈에 가시였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지 않았습니까? 말이 잦은 사태지. 몰아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검찰에 대한 신뢰를 들먹일 수 있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방금 표현하실 때 윤석열 총장을 몰아냈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제 그걸 보는 그렇죠. 시각에 따라서 지금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오히려 이제 반대에서 보는 입장은 윤석열 총장이 대권 도전을 위해서 이미 계산된 수순으로 검찰총장 짓을 벗었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그런 해석도 있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이 대권 행보를 위해서 계획을 했고 기획을 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대통령 아니에요? 그다음에 여권의 많은 정치인들 아닙니까? 처음부터 윤석열 전 총장이 대권 생각이 있었을까요? 물론 조국 전 장관은 오늘입니까? 페북에 써가지고 윤석열 총장은 굉장히 그 대통령의 뜻이 미리부터 있었다라는 식으로 오늘 이제 글을 썼더라고요. 근데 이 정치라고 하는 롤러코스터에 윤석열 전 총장을 강제로 태운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 정치인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결과론적으로 윤석열 총장은 정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운명에 처해졌다. 누구 때문에? 대통령과 여당의 정치인 때문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대선 가도에 올라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까지 해석해도 되겠죠? 네. 지금 이런 경우를 흔히 우리가 자의 반, 타의 반이라고 합의할 수 있겠는데, 그럴 경우에도 자의 반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정치에 대한 열망, 권력 의지,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으면 아무리 누가 떠밀어도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이 본인이 정치권으로 사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를 하느냐 마느냐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다만 이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이 본질, 이거에 대해서 윤석열을 포함한 이 검찰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법과 제도로 국회에서 만든 공수처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검찰 스스로 나머지를 이제 해야 되는데, 선진사법 시스템, 정말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수십 년 된 이 검찰 제도 한 번도 벗지 못했습니다. 낡고 낡아서 이제 국민들을 보호할 수 없는 그 낡은 외투가 되어버린 이 검찰 제도를 이제 한 번 처음으로 선진사법 시스템으로 바꾸자고 하는데, 아직도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모르고 검찰 중에는 그것이 검찰의 이익을 뺏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충분하게 검찰의 공로도 인정하지만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갖자라고 호소하시는 것이죠. 자, LH에서 시작된 얘기가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준비한 얘기 중에 이제 재보선 얘기를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또 민주당도 그렇고 후보군들이 나왔는데 지금 여야 모두 선대위가 출범을 했고요. 단일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그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가 만약에 이제 양자 대결을 했을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한테는 지거나 박빙이더라도 오세훈 후보한테는 이기는 것으로 나왔다가 가장 최근 조사를 봤더니 이제는 양자 대결을 하더라도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오차범위 아니기는 하지만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습니다. 한 3.7%포인트 차이로 좀 앞서는 것으로 나왔어요. 자, 그동안에 무슨 일이 생겼길래 저런 변화가 생겼다고 보시는지요? 이거는 뭐 야당이 잘했다기보다는 여당이 많이 도와줬죠. 그 LH 공사 땅 투기 사건도 일어났는데 또 이 그 LH 공사 땅 투기 사건에 대한 그 정부 여당의 어떤 그 반응이 굉장히 신통치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특히 젊은이들의 이제 분노를 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세훈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이제 경선 과정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이제 중도층으로의 그 확장성 있는 후보로서 이제 발돋움이 됐다. 그리고 이제 오세훈 후보의 인기도 굉장히 지금 지지율도 굉장히 이제 상승세를 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오세훈 후보도 이제 굉장히 이제 강력한 후보가 이제 됐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단일화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면은 안철수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극적이고 감동적이고 좀 충격적인 단일화를 이뤄내느냐 이것이 관건이죠. 여기에서 굉장히 단일화 과정에서 굉장히 뭐 이제 여론조사 문항 싸움을 하고 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또 당내에서도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은 이 단일화 효과는 반감된다 생각합니다. 여기서 필승 카드는 역시 단일화고 어떤 단일화를 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제는 단일화는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한테 모든 걸 맡게 된다. 당에서 당은 하는 게 빠져야 아니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당에서 빠지고 후보들한테 맡겨서 극적인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런 여론조사 보면 네. 지금 LH 땅 투기 의혹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일 것으로 보여져요. 민주당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김영우 의원님 잘 분석해 주셨는데 그런 여러 가지 악재들 속에서 저희가 선거를 치르고 있죠. 또 이 선거가 발생한 원천적 책임도 저희에게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히려 박영선 후보가 또 민주당에 대한 그런 어떤 서울 시민의 지지가 이만큼 되는 것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지경이거든요. 저희들이 애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정도를 차이를 가지고 계속 쫓아가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막판 역전을 할 수 있는 좋은 스탠스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그 오세훈 후보가 예상 외로 그 나경원 후보와의 국민의힘 경선에 당선된 이제 이 컨벤션 효과를 지금 반영이 이제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아주 박빙의 지지율은 결과적으로 안철수 후보와 오세훈 후보와의 단일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단일화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 원래 잠시 전에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와 어떤 단일화 관련해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발표가 지금 났나요? 지금 원래는 어제 밤이나 오늘 중으로 발표가 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네. 이 방송 들으기 전까지 아직 발표를 확인이 안 됐습니다. 만약에 그 단일화가 만약에 합의가 되면 지금 김진애 후보 같은 경우에도 지지율 자체는 그렇게 높진 않지만 박빙 상황에 가게 되면 그 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중요하죠. 그렇게 하면 지금, 예. 어떻게 해서든지 단일화는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단일화를 해야 되고 김진애 후보는 본인이 이제 도시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영선 후보와의 TV 토론을 더 많이 해서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서울 시민께 국민께 이제 알리는 계기로 이제 삼겠다라고 배수진을 치고 국회의원직까지 사퇴를 한 거 아닙니까? 이런 어떤 진정성들이 시민께 잘 전달이 되고 또 아름다운 경선 과정이 되면 국민의힘의 단일화 과정과는 다른 그런 어떤 감동적 단일화가 되어서 저희들에게 조금 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 발표가 될 단일화의 어떤 룰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그럼 짧지만 대선 얘기 잠깐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 오늘 이제 퇴임을 하게 되는데 이낙연
대표가 이제 대표직에서 퇴임하는 것은 이제 이후 과정 이제 대선을 위한 준비 과정이 이제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제 대선을 위한 후보군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먼저 준비된 영상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선을 딱 1년 앞둔 시점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사퇴 후 지지율이 수직 상승했고요. 그 뒤를 이재명 지사, 이낙연 대표가 쫓는 상황이죠. 7개월여의 당대표 기간 중에 지지율을 잃은 이낙연 대표, 대표직 퇴임과 동시에 다시 선대위원장으로 역할을 이어가게 됩니다. 지금부터 모든 것을 걸고 여러분 싸워야 하니까 한 분 한 분 비장한 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선거에 도움이 된다면 어디든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곳 다니고 싶다 이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반면 이재명 지사는 대선 구도 변화보다는 도정에 집중하면서 지금의 추세를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시대적 대의에 좀 더 충실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지율이라고 하는 게 바람 같은 것이어서 언제 또 갈지 모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열심히 제게 맡겨진 도정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후발 주자들은 조바심이 나는 상황. 홍준표 전 대표는 윤석열 전 총장의 사퇴가 잘못된 결단이라고 경기한 데 이어서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론을 저격했고요. 유승민 전 의원도 경제 전문가 이미지로 현 정권에 대한 거친 비판을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대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상황. 그런데 이제 지난해 이맘때 생각해보면 지금 지지율이랑 전혀 다른 그런 판도였었거든요. 근데 1년이 지나서 상황이 완전히 지금 바뀌었고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국민이 바라보시는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것에 누가 더 충실하게 준비되어 있고 국민의 마음을 누가 잘 읽느냐의 싸움이 이제 1년 동안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가 보면 대표적으로 노무현 이해창의 선거를 볼 때 1.6%에 불과하던 노무현 후보가 한 40%를 육박하던 이해창 후보를 거꾸로 1년 만에 뒤집는 역동성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선거는 이제 바로 그런 것이고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다 이런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저는 앞으로 누가 윤석열 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공정, 불공정 뭐 이런 부패 이런 구도를 가지고 윤석열 총장이 좀 빚을 받는다고 하면 이제 4월 7일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우리 코로나가 좀 가라앉게 되면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누가 이끌고 갈 거냐. 거기에는 뭐 경제, 복지, 민생 뭐 증세, 기본소득 이런 다양한 주제들이 나올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누가 국민의 입장에서 제대로 잘 준비되고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분명히 가리는 시간이 될 거고 거기에 아주 정말 그야말로 거기에서 별의 순간을 잡는 후보가 따로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별의 순간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하신 별의 순간 얘기했어요. 네. 자, 윤석열 전 총장이 지지율 오를 거다라는 전망은 많았지만 1위까지 막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윤석열 총장을 어떻게 좀 끌어안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별도의 따로 후보군을 지금부터 키워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윤석열 총장의 이 높은 지지율은 본인이 또 하기 나름입니다. 네. 예, 하기 나름이에요. 이재명 뭐 지사도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엎치락 뒤치락 할 수가 있죠. 다만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은 이미 정치 행보를 시작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전략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국민들께 계속 메시지를 내면서 관리를 하느냐, 본인의 그 일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다만 정치라고 하는 것은 또 하루아침에 잘 하기도 사실 굉장히 힘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총장은 전 총장대로 자신의 일정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보수 뭐 국민의힘의 경우에도 윤석열 전 총장의 높은 지지율에 기댈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된다. 김치국물부터 마시면 안 된다 생각을 좀 합니다. 아마 지금 현재로서는 윤석열 전 총장은 제3지대를 택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그 이미지 관리를 잘 하겠죠. 다만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을 수사하고 법치를 바로 세우는 일을 하는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다만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또 국가의 미래를 책임져야 될 네.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준비를 이제 굉장히 착실히 해야 될 그런 과제가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윤석열 전 총장의 정치적인 행보와 그 다음에 국민의힘과의 관계 이것이 앞으로 이제 굉장히 관전 포인트가 될 텐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높은 지지율은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준 측면이 있다. 말은 허울 좋은 이제 검찰 개혁을 추진한다고 했지만은 네. 결국은 법치와 공정 원칙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윤석열 전 총장의 투쟁이라 그럴까요? 어쨌거나 열심히 쌓아온 그 덕분이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자, 지금 대선 앞으로 딱 1년 남았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년 전 지지율하고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다른 상황이라 이제 4월 재보선 이후에 어떻게 또 바뀔지 올해 안에 어떤 변동 요인이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새로운 다크호스가 누가 나올지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우, 박수현 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